안녕하세요. 숨참는 물고기입니다. 오랜만에 바다를 찾았습니다. 프리다이빙 1레벨 수준에 도달하기라는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차일피일 미루다 이런저런 이유로 게으름 피우다가 오랜만에 바다를 찾았습니다. 날씨는 비가 와서 어두운 상태고요. 평일 오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온통 물고기의 놀이터가 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레벨 1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단체 5개를 간추려서 표로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활용합니다. 시마스라는 단체가 있고요. SSI, 아이다, 패디, 레이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있지만 표에 정리된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레벨 1 수준은 이쪽입니다. 이 레벨 기준이 없는 단체도 있어요. 아이다는 베이직 코스, 강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거나 기준이 바뀌었거나 표가 잘못된 이유 중 하나겠죠. 하지만 1레벨 수준은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보통의 경우 레벨 2가 프리다이빙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계 프리다이빙 협회에서 진입장벽이 높다, 쉽게 접하기 힘든 면이 있다는 판단에 쉬운 코스를 만든 것입니다. 1일 체험 다이빙, 베이직 코스라고 합니다. 강사님 지도하에 1일 교육에 이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학이라 좀 걸렸지만요. 오늘 하려는 과제가 바로 이 수준입니다. 1레벨 수준, 숨 참기 1분 30초 이상, 자명 25m 이상, 잠수 5m 이상. 각 단체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시마스 기준으로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평균 값에 근접한 기준이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레벨 과제도 시마스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마스 1레벨 수준 시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바닷속으로. 첫 번째 과제 숨참기 1분 30초입니다. 본 촬영 전에 스노클 없이 시도했었는데요. 1분도 되지 않아서 안 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노클로 릴렉스, 호흡 안정, 준비 호흡, 최종 호흡 후에 스노클을 제거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 촬영을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스노클을 뱉는지 알 수 없었지만요. 정확한 타이밍에 초시계 작동되었습니다. 흐린 날씨에 촬영이 잘 될까 걱정했지만 필터, 보정 없이 자연스럽게 촬영된 모습이네요. 등의 지퍼가 잘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영상이 끝날 때까지 거슬릴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바다에 나오지 않더라도 CO2 테이블이라는 연습 도구로 숨 참기 연습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프리다이버 어플 다운받아 사용하는데요. 저는 자격증도 없고 강사도 아니라서 프리다이빙에 대해 아는 척을 할 처지가 아닙니다. 다른 프리다이빙 강사님 영상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알레한드로님 영상의 방법으로 연습 중입니다. 평소 연습 때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는 2분은 견디는데요. 카메라 앞이라 울렁증이 생기는지 벌써부터 호흡 충동의 기미가 보여 불안합니다. 시계를 보고 있으면 심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계 없이 멍 때리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 순간부터 30초를 더 세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되든 안 되든 최대한 참겠다는 스스로의 다짐 정도였어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한다던데. 그런 정도는 되지 못한 수준입니다. 끝내 30초는 모두 헤아렸지만 나중에는 초시계가 급히 달렸던 걸로 기억해요. 1분 40초를 참았네요. 시마스 숨참기 기준 1분 30초를 초과하여 성공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을 걸 그랬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촬영 중에는 마스크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하게 못생겨졌네요. 두 번째 과제는 자명 25m 이상입니다. 방파제 안쪽, 내항의 작은 방파제입니다. 파도가 없어 잔잔한 상황이라 혼자 놀기 참 좋았어요. 숨을 고르고
최종 호흡을 가볍게 들이마시고 입수합니다. 입수 상황. 방파제 끝에 노란색 부위가 보입니다. 부위를 터치하고 돌아오는 왕복 코스가 되겠고요. 터치만 하면 영상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두 팔을 내밀어 보일 것입니다. 얼굴이 수면에 보이면 호흡 판정으로 실격 처리될 수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는 정도로 턴을 표시합니다. 이런 장면은 수영장에서 하면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말이죠.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바다는 바다의 나름 매력이 있으니까요. 한 번에 20 부위까지 왕복 자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저 부위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지 확인해 보시죠. 다 마스크를 벗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명을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1m씩 매듭을 묶어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 부위에 연결했던 줄입니다. 매듭 하나에 1m, 매듭이 10개라서 10m입니다. 6m의 매듭이 실종돼서 줄 묶음으로 표시했습니다. 10m에서 난간을 넘어 부위가 있는 곳까지 측정을 해봤습니다. 1, 2, 3, 4, 5m이고요. 부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 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네요. 그래서 편도 17m이고요. 왕복 거리 34m입니다. 25m 기준을 충분히 초과하여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5m 이상 잠수입니다. 부위를 이용해 호흡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수하겠습니다. 잠수 직전에 이퀄라이징 한번 실행하고 입수합니다. 어두운 상태라 라이트를 이용했는데요. 부유물이 더 잘 보여서 영상이 나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가볍게 이퀄라이징을 추가하고 잠수를 진행합니다. 바닥을 터치했고요. 상승하면서 매듭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9는) 아니고요. 8.7m 정도 되겠네요. 5m 잠수 기준을 초과하여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모두 성공하였으니 시마스 레벨 1 수준의 프리 다이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격증은 없지만 수준은 그 정도다인 것이죠. 혼자 바다에서 놀기도 참 좋았지만 시야가 확보되었다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이빙 하려고 해외여행도 다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가 최고, 다음이 제주도 정도라고 하던데요. 수준급의 다이빙 실력이 된다면 깨끗한 바다를 찾아가고 싶네요. 멋진 영상도 촬영하고 시야가 탁 트인 깨끗한 바다에서 마음껏 다이빙하고 싶어요. 다이버라면 누구나 그런 꿈을 꾸지 않을까 합니다. 여름은 다 지나고 벌써 가을이니 곧 겨울도 우리 앞에 나서겠네요. 이 바다가 차가워지기 전에 프리다이빙 레벨 2의 도전 미루지 않겠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다짐 정도가 되겠네요. 바다를 등지면서도 다시 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처음 프리다이빙을 알게 된 후 처음 온 바다가 이곳입니다. 당시 안쪽을 지나가 볼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야간이라 건너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쫄보 겁쟁이라 겁이 나서 시도도 못했거든요. 이제 와서 보니 정말 조그마한 터널이었네요. 5m 조금 더 돼 보이는데요. 34m 자명했으니까 이런 터널 7개가 겹쳐 있어도 문제 없겠어요. 너무 자신 있는 것도 사고에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만 많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숨참는 물고기였습니다.